현대인들은 업무나 학습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데요. 게다가 휴식 시간까지 쓰고 있어 이로 인한 다양한 안과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근 3년 동안 안과 검진을 안 해본 사람은 30%가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요. 안과 질환을 방치하면 시력 저하뿐 아니라 실명까지 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동맥 지주막 출혈이 있어서 수술하고 일어났더니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왼쪽 눈을 아예 안 쓰고 그냥 오른쪽 눈에 의지해서 계속 봤죠. 저 사람과는 저만치 우리 딸이 서가 있어도 누군지를 몰라. 형체만 이렇지, 아 여잔가배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 눈곱이 자꾸 찌고. 볕에 나가면 햇볕에 눈을 못 떴어요. 눈도 못 뜨고 눈물도 많이 났고 많이 건조했고 그랬어요. 안과 질환은 갑자기 급성으로 진행되거나 서서히 만성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병명은 같더라도 개인마다 증상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최근 안과 질환을 한의학적 관점에서 치료하는 한의원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정희 원장과 함께 안과 질환의 한방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눈을 안과 질환을 치료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리 눈이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눈 자체에서는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누가 만드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호흡을 하게 되면 오장부에서 영양분을 만들어내서 눈에 영양분을 보내줘야 됩니다. 이 나무에 비유하자면 오장부는 영양을 만들어내는 뿌리이고 눈은 에너지를 쓰는 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 눈이 하루에 100만큼의 일을 하고 100만큼의 영양이 필요한데 오장부에서 100만큼 만들어서 보내준다면 큰 외상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병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영양이 60밖에 안 가게 되면 눈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눈에 있는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치료하냐면 이 오장부를 치료하는 데 특화된 학문이 한의학이기 때문에 한의학으로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켜서 여러 가지 안과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안과 질환에서 오장부를 봐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유인데, 자, 나무에 비유하자면 오장부는 뿌리지 않습니까?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자, 뿌리가 병이 들면 가지가 병이 들어요. 그런데 뿌리를 보지 않고 가지를 보게 되면 이 가지가 왜 병이 드는지를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지를 들여다보면 가지가 시드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시드는지를 알 수가 없죠. 가지가 시드는 걸 알기 위해서는 뿌리는 오장부를 봐야 됩니다. 안과 질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안과 질환들 같은 경우는 병명은 있지만 그 원인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한 안구건조증만 보더라도 안구건조증은 눈물샘과 기름샘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눈물샘과 기름샘의 기능이 왜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장부를 보면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샘에서 눈물을 만들어내고 기름샘에서 기름을 만들어내려면 영양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재료가 필요한데 그 재료는 다 오장부에서 만들어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오장부를 보게 되면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만 병의 원인도 알 수가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고 여유로운 도로의 모습처럼 오늘 하루도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김태균 씨는 요즘 마음이 참 편합니다. 3개월 전 갑작스럽게 쓰러져 수술을 받다 망막 혈관이 터져 한의원을 다니게 됐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증세가 많이 좋아져 걱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작년 7월에 그 대동맥 지주막 출혈이 있어서 수술하고 일어났더니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왼쪽 눈이 겹쳐 보이길래 퇴원하고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이제 지인이 여기 눈 치료를 잘하는 한의원이 돼서 처음 오게 됐는데 눈 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냥 체질적으로 변화가 있어가지고 작년 7월,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게 됐어요. 왼쪽 눈을 아예 안 쓰고 그냥 오른쪽 눈에 의지해서 계속 봤죠. 그러니까 병원 입원해 있을 때도 계속 그냥 거의 이렇게 생활했다고 보시면 제일 빠르죠. 제가 쓰러진 계기가 이제 지난 몇 년간 계속 술을 하루도 빠짐없이 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 왔었죠. 요즘 컨디션 어떠세요? 요즘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체력 많이 좋아졌어요? 체력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분도 많이 좋아졌죠? 예.
체력이 좋아지니까 이제 그렇죠. 마음이 편해지죠. 그 몸이 좋아지면 예. 몸과 같기 때문에 마음도 맞습니다. 같이 좋아지거든요. 그 눈이 그때 맨 처음에 왔을 때 왼쪽 눈에 섬광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건 요즘에 좀 어떤 것 같아요? 그거는 아예 없고 이제 조금 뭐 조금, 막 하나 정도 있는. 그렇죠. 약간 느낌. 남아있죠, 그래도 예, 아직.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거는 예,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긴 하거든요. 예. 한번 이걸 잠시 볼게요. 예. 머리도 좀 맑아졌죠? 예. 머리 좀 괜찮았죠? 예. 아예 뒷목이라든지 이쪽은 예, 아예 그렇죠. 뻐근한 게 다 사라져가지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 오장풀 좋게 해서 맞습니다. 눈을 좋게 하는 건데 예. 근데 오장포가 좋아질 때 사실은 예. 눈이 제일 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뇌가 제일 많이 득을 보거든요. 오장포가 좋아지고 피가 맑아지게 되면 예. 뇌 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예. 머리도 좀 맑아지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체력도 좋아져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예. 예. 직접 느끼니까 확실히 몸이 좋아지는 만큼 눈이 안 좋아지지 않던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몸과 눈이 같이 가죠. 예, 그럼 머리도 맑아지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눈을 치료한 게 아니고 예.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예. 침도 눈에 안 놓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오장포만 치료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기회에 눈뿐만이 아니고 많이 건강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좋아지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분은 이게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뇌출혈로 쓰러졌던 분입니다. 그리고 뇌출혈이 왔을 때 뇌혈관도 터졌지만 눈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특히 그 눈 안쪽에 있는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눈 안쪽에 있는 혈관이 터지게 되면 그 피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사물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뇌로 피가 제일 많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오장포 기능이 떨어져서 뇌로 피가 안 갔기 때문에 뇌출혈이 생긴 거고 오장포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눈으로도 안 갔으니까 눈에 있는 혈관이 터진 겁니다. 자, 우리가 오장포에서 영양분을 만들어내서 눈과 뇌로 보내주는데 대표적인 영양분이 뭐냐면 피입니다. 피는 당연히 혈관을 통해서 가는데 만약에 오장포 기능이 떨어져서 영양이 60밖에 안 가게 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 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노력하냐면 자, 혈관이 좁을 때보다는 넓을 때 더 많은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피가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가 살려고 혈관을 넓힙니다. 이렇게 팽창시켜서 더 많은 피를 공급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혈관이 넓어짐으로써 더 많은 피가 가긴 가는데 이게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팽창되다 보면 터졌던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로 지가 살려고 좁은 혈관을 넓혀서 더 많은 피를 공급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터진 겁니다. 일단 제가 이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거 뭐냐면 침하고 한약이에요. 그 다음에 약침도 맞으셨고 자기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운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좀 많이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최대한 조금만 잠 자는 시간 조금만 늘리라고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김정희 원장은 같은 병이라도 그 체질에 따라 약을 달리 써야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정확한 체질을 진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상 정침 시술을 통해 환자의 부족한 에너지를 찾아내 환자의 상태에 따른 맞춤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사상정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체질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양인이 있고 소음인이 있고 태음인이 있고 태양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태음인이었기 때문에 사상정침에서 태음인에 해당되는 침을 해서 오장포를 좋게 만들어서 눈을 좋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상정침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일단 오장포를 좋게 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장포가 좋아지면서 체력이 많이 좋아지게 돼요. 당연히 체력이 좋아지니까 에너지가 많이 생기니까 뇌로도 더 뇌와 눈으로 가는 영향이 증가되는 건데 어쨌든 피곤한 게 줄어들고 체력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픈 부위도 같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편한 뇌라든지 뇌 쪽이라든지 눈 쪽도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태균 씨는 처음 내원했을 때 유리체 출혈로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틀 동안 침 치료를 받고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침 치료와 약침, 한약을 병행해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눈과 몸이 모두 좋아진 것 같아 마음도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더 좋아졌냐 그러면 이제 양쪽 눈을 다 쓰는 상태. 원장이 맨날 강조하듯이 오장육부, 사실 제 오장육부가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장기들이 튼튼해지면서 내가 해낼 수 있는 체력이 더 좋아지니까 더 많이 보려고 하고 더 좋게 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집에 애가 3명인데 애들 3명하고 산책을 한 10분? 15분 정도 하면 이제 힘이 들어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침 7시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애들을 풀로 케어를 해도 잘 때 말고는 쓰러지는 적은 없어요. 제가 낫다 보니까 주변에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원장님 원하시는 대로 꾸준히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좀 꾸준히 다녀서 저처럼 좀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휴대전화를 보며 열심히 문자를 하는 이차진 아버님은 얼마 전까지 눈이 침침해 휴대전화를 보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눈이 많이 좋아져 이것쯤은 이제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항반변성으로 너무 심해가지고 그 눈에 염증이 눈알 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썩는다 하더라고 눈이. 그래서 이제 그 소리 들으니까 겁이 나죠. 처음에 눈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소화가 잘 안 돼. 자꾸 뭐 탈이 나. 근데 그 문제로 이제 여기서 치료받으러 다녔는데 이거는 완치병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네들한테는 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문제 없을 정도로는 자기들이 책임져 준다 하대. 그래서 이제 뭐 다니기 시작했지 쭉. 저 사람과는 저만치 우리 딸이 서가 있어도 누군지를 몰라. 형체만 이렇지 아 여잔가 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버님. 소화 어때요 아버님 요즘에? 뭐 소화. 예. 소화는 완전히 다 나섰습니다. 완전 괜찮죠 소화는 예. 이제. 근데 뭐 생전 탈 나지도 않고 예. 약지로 갈 필요도 없고. 예. 그 체력도 또 계속 유지가 잘 되죠 아버님? 예. 필요한 거 많이 없어졌죠 아버님? 예. 그렇죠? 자 맥을 좀 볼게요. 요 유지 잘 될 거고 좀이라 좋아지실 겁니다 아버님. 예. 그리고 몸도 더 건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요 오장푸 치료하면 아버님 눈에도 좋지만 요 중풍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버님. 중풍 예방에도. 예, 혈액순환이 잘 되면 눈으로 가는 영양만 증가되는 게 안 아니라. 그래도 이 눈도 연장눈 이게 고장 눈이었는데 예. 연장눈 여기 근데 빛이 한 개도 없이 완전히 까망 바닥인데 예. 지금은 빛이 요만큼 실같이 있다가 지금 애복 빛이 요만큼 있어요. 아 그래요 아버님. 근데 또렷하게 여기 될 때까지 예. 도전해 보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차진님은 황반면성으로 내원하셨다 보시면 되고 한쪽 눈은 좀 실명된 상태셨어요. 한쪽 눈은 황반면성으로 실명된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한쪽 눈은 치료할 수는 없었고 반대쪽 눈을 좀 치료해서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실제 이차진님의 치료 결과를 보면 약 10개월 만에 한쪽 눈의 시력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OCT 검사에서도 황반에 붓기가 빠져 붉은 부분이 초록색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반은 망막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며 시세포들이 집중된 곳입니다. 황반 변성은 이렇게 중요한 황반이 변성되거나 퇴화하는 질환으로 시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며 더 악화하면 실명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황반면성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병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면 황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황반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망막의 가장 안쪽에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한 점으로 모이는 곳인데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세포를 시세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세포가 어디에 있냐면 황반에 다 모여 있어요. 다른 데는 시세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망막 쪽에서 다른 곳에 있는 세포가 죽더라도 크게 시력에 영향은 없지만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모든 세포가 이 황반에 다 있는데 이 황반에 있는 시세포들이 죽게 되면 눈이 침침해지면서 만약에 다 죽게 되면 실명이 되는 병입니다.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죽으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해서 그냥 황반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황반면성에는 건성이 있고 습성이 있습니다. 건성은 말 그대로 그냥 아까 말한 처럼 황반에 있는 시세포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굶어 죽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게 건성의 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황반에 있는 시세포가 죽는 게 황반면성이고 그로 인해서 실명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눈은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황반이 지가 영양 공급이 되지 못해서 굶어 죽기 시작하면 스스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장부에서 눈으로 가는 대표적인 영양분이 피고 피는 혈관을 통해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당연히 그래서 황반에도 혈관이 존재해요. 자, 그래서 스스로 이 황반이 어떻게 하냐면 놀랍게도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개가 있던 혈관이 여러 개가 생겨버려요. 자, 습성 혈관은 이와 같이 황반이 스스로 지가 살려고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낸 것을 습성 황반 변성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혈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얻는 이점은 더 많은 피가 당연히 가겠죠. 근데 이 신생혈관이 한 번씩 문제를 일으켜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이 새로 생긴 혈관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약한 혈관이 더 많은 피를 보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터지게 되면 아까 전에 김태규님처럼 시야를 가릴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 혈관이 터지기 전에 고무호수에 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고무호수가 터지거나 물이 새어나옵니까? 안 새어나옵니까? 물이 새어나오죠. 그래서 피에 있는 물 성분들이 밖으로 새어나와서 황반이 이렇게 부어버립니다. 자, 황반이 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황반은 빛이 들어와서 한점으로 모이는 스크린 같은 곳인데, 스크린이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가 찌그러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반에 있는 신생혈관에서 물이 새어나와서 황반이 붓게 되면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대표적인 습성 황반변성이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황반이 이렇게 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황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장부가 잘못한 거예요. 오장부에서 영양을 60밖에 안 보내주니까 황반이 지가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저희는 어떻게 치료하냐면 제일 잘못한 걸 치료해야 돼요. 오장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남아있는 시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눈을 어느 정도라도 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장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침과 한약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장부를 좋게 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운동이라든지 집에서 먹는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칭을 했습니다. 같은 황반변성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부족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먹는 음식도 사람마다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 음식이 뭐에 좋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한테 맞는 걸 먹어요. 내한테 부족한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부족한 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고려하지 않고 황반모에서는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누가 이거 황반모 음식 먹고 좋아지는 나도 이거 먹어야지 하다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한약의 원리는 음식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부족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한약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음식가를 먹기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맛을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한약은 딴 게 아니고 맛을 고려하지 않은 완벽한 건강만 생각하는 완벽한 요리예요. 맛은 없지만 에너지만 생각하고 영양소만 생각한 거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황반의 시세포에 영양을 공급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화불량과 설사 증세가 있었던 이차진 아버님은 일주일 정도 매일 침을 맞은 후 소화불량 증세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침침했던 눈도 다양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편해졌다고 하는데요. 각 체질에 맞는 오행침과 약침을 중요혈액 시술하는 한방치료는 체질마다 부족한 에너지를 조절해 눈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달라졌죠. 첫째 소화가 잘 되니까 소화 걱정 안 하고, 눈곱이 첫째 안 끼니까 좋고, 염증이 안 생기니까 좋고, 지금은 이만큼 해서 마음대로 보지요. 예, 일상생활에는 별 걱정이 없어요. 황반 변성으로 처음 한의원을 찾았던 윤구목 어머니는 녹내장 의심 증세와 망막 부종까지 있어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뿐만 아니라 몸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깜깜한 밤에 불을 끄고 있으면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났어요. 오른쪽 눈에. 그래서 안과에 갔거든요. 그래 갔더니 황반변성이 왔다고 하대요. 볕에 나가면 햇볕에 눈을 못 떴어요. 눈도 못 뜨고 눈물도 많이 났고 많이 건조했고 그랬어요. 대학병원에 이제 예약을 해놓고 우연히 이제 광고를 보고 여기 오게 됐어요. 그래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고 한 1년 정도 치료를 해보자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지가 1년 정도 됐어요. 작년 5월 달에 왔으니까. 체질이 맞는 약을 먹어서 그런지 몸이 많이 가벼워졌죠. 예, 아침에 자고 나도 많이 이제 건조한 건 없고 눈물이 안 나고 밖에 나가도 이제 그렇게 햇볕이 부시지는 않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요즘 피곤한 건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체력이 확실히 좋아졌죠, 어머니? 네. 요즘보다. 눈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요즘에? 눈은 많이 맑아지고 편해졌어요. 맑아졌죠, 어머니? 예. 그리고 약간 찌그러지는 게 있었는데 그건 약간 좀 어때요? 그것도 처음보다는 많이 거의 정상으로 보여요, 이제. 약간은 남아있죠, 당연히. 예, 예. 100% 좋아질 수는 네, 없거든요. 그래도 많이 펴졌죠, 그래도. 예. 이건 확실히 몸이 좋아지는 만큼 눈이 좋아진 게 같이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몸이 건강이,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지는 만큼 눈도 맑아지죠. 예. 그렇죠? 자, 내가 잠시 볼게요. 아이고, 맥도 좋습니다, 예전보다. 음식은 좀 가려 먹습니까, 어머니?
거의 못 가리고 조금 그쵸. 적게 먹어요. 그렇죠. 아, 그게 좋아요. 우리. 예. 그냥 한약 먹을 때는 네. 사실 음식가루 먹는다니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사람이 먹을 때 맛을 고려하기 때문에 예. 그냥 한약 먹을 때는 좀 적게 먹으면 돼요. 네. 한약에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약 잘 챙겨 드시고 예. 소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료 잘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 가지 병이 있었어요. 일단 녹내장 초기셨고 황반 변성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황반에서 이제 신생혈관에서 물이 새어나 습성이죠. 신생혈관에서 물이 새어나서 황반 자체가 많이 부은 상태로 왔습니다. 황반이 많이 부어 있었기 때문에 사물이 좀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도 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분 또 마찬가지로 오장부를 좋게 만들어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시신경이 영양을 보내주는 것도 오장부고 황반 변성이 영양을 보내주는 것도 오장부예요. 그래서 오장부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시신경으로 가는 영양도 증가가 되게 되고 황반으로 가는 영양도 증가되기 때문에 황반 변성은 녹내장을 따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장부만 좋게 만들면 오장부가 화황반과 시신경을 동시에 치료해주기 때문에 녹내장을 따로 치료하고 황반 변성 따로 치료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장부만 좋게 만들어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체질은 소양인이세요. 자, 소양인한테 맞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다 적어드려서 음식을 가려 먹게 하고 소양인은 또 잠을 자는 게 중요하고 하체 운동이 중요해요. 하체 운동 많이 하게끔 만들어드렸고 소양인 침을 놓고 그 다음에 소양인에 해당되는 한약을 먹고 소양인에 해당되는 약침을 시술했다고 해서 오장부를 치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윤구목 어머니는 침 치료를 받는데요. 개인의 체질에 따라 적합한 경혈을 선택해 시술이 진행됩니다. 침 치료를 받고 나면 훨씬 눈이 편해지고 맑아져서 기분이 좋다는 윤구목 어머니.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환한 눈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체질감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진단을 해서 소양이라 싶으면 일단 소양인 침을 놔봅니다. 만약에 체질이 맞으면 불편한 증상이 맞는 순간 감소하게 돼 있어요. 체질이 맞는 경우만. 자, 그래 예를 들어 소양인 침을 맞고 바로 좀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양인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체질을 잘못 감별했으면 만약에 소양인 침을 놨으면 아무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약간 몸이 좀 깔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 반응을 통해서 체질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침으로 먼저 체질을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약을 처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체질을 확인하는데 하루면 되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보름이나 한 달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반 변성이나 이렇게 부종이 있어가지고 물이 많이 찬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대학병원에 가라 할 때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너무 좋아졌어요. 더 건강하면은 뭐 활동도 좀 더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죠. 저희는 오장부를 치료해서 눈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키는데 이 눈에 영양을 공급시켜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사실 자연밖에 없어요. 자연에 있는 공기와 자연에 있는 음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이 자연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연에 있는 음식들이 우리 눈이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만들어질 때 자연에 맞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자연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에너지가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해서 눈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서 다 대부분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이에요, 자연. 그리고 자, 우리가 아무리 눈이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눈에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장부에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안과 질환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느끼고 시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눈 질환이 시작된 상태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실명까지 올 수 있어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나의 눈 건강을 위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퇴행에 의한 질환이 나타나는 확률도 높고 노화도 빨리 찾아오는 부위인 무릎은 일상생활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로 다치기 쉽습니다. 걷기 불편할 정도로 좀 통증이 좀 많이 심했어요. 앉았다 일어서면 되게 아프고 걸을 때도 많이 아파갖고 물이 차더라고 그래갖고 물도 몇 번 받고 장사할 때도 심하게 아팠는데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때로 자면 이게 너무 아팠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내 다리 하고
울 때도 있었고. 무릎 질환은 대부분 노화로 인한 퇴행적 변화와 관련이 깊지만 노화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활동량이 많은 사람, 운동선수, 생활습관 등에 의해 파열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 수술까지 고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자들의 수술 부담을 줄이고 늘어나는 기대 수명에 따라 본래 관절 사용 기간을 늘리려는 보존 수술 치료를 우선 시행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무릎 연골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 황철호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은 이제 우리가 보통 제일 관심 있는 게 사실 관절염이죠. 그러니까 관절염은 크게 1차성 관절염과 2차성 관절염이 있어요. 1차성 관절염은 원인이 특별하게 없는, 즉 퇴행성 관절염이 대표적으로 1차성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성 관절염은 외상성으로 뭐 인대 손상이 있거나 하는 거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원인이 있는데 치료가 안 됐을 때 오는 걸 2차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물론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이제 연골에 손상이 오고 관절염이 오는 거죠. 무릎 관절염의 증상은 대부분은 체중이 실렸을 때, 보행했을 때 통증입니다. 특히 뭐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통증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무릎에 잠김 현상, 무릎이 갑자기 안 펴진다거나 연골이 자꾸 손상이 오면 그 손상된 연골 조각들은 관절막을 자극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소위 말해서 관절에 물이 형성이 되고요. 또 하나가 까진 연골 조각들은 우리 몸에서 이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죠. 없애려고 과한 나쁜 염증 반응 등이 일어나다 보면 무릎 안에 삼출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관절염의 치료에는요, 뭐 비수술 치료가 있고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는 생활습관 교정,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가 있고요. 수술적 치료는 크게 자기관절 보존 수술과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고요. 자기관절 보존 수술은 말 그대로 본인의 관절을 살리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연골을 재생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연골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기관절 보존 수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술은 본인의 관절을 인공물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공관절이 기술이 발달돼서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내 거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결국에 애껴 써야 됩니다. 결국에 닳게 되어 있거든요. 내 관절도 닳았는데 인공관절은 당연히 닳겠죠. 그렇게 닳게 되었을 때 인공관절 수술을 다시 하게 되면 그거는 보다 큰 수술이 되지만 자기 관절을 살렸을 때 초기 1차 인공관절 치환술로 남은 생을 다 이렇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관절 보존이 가능할 때는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자기 관절을 살리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기 관절 보존 수술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여 간의 병원을 내원해서 주치의와 계속 관리를 좀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단점 때문에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 하지만 안정숙 씨의 입원실은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3개월 동안 지속된 무릎 통증으로 오늘 수술을 받기 때문인데요. 9개월 동안 주사 치료를 받으며 버티다 최근 통증이 더 심해져 수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앉아 있을 수 없이 제가 이제 가게를 하다 보니까 그래 처음에는 이제 다리가 좀 부었어요. 이제 뭐 일을 계속 하니까 이제 부은 줄 알고 개인병원을 좀 다니다가 이게 계속 이게 부으면서 무릎 옆으로 이제 계속 아프더라고요. 걷기 불편할 정도로 좀 통증이 좀 많이 심했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오면 이제 다리가 좀 많이 부어 있고 그냥 약을 먹고 계속 그냥 치료받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 이제 개인병원에서도 자기들도 잘 그걸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전부터 여기 이제 병원을 제가 다니긴 했거든요. 그 이제 원장님이 이제 MRI 찍어 보시고는 이제 인대가 파열돼 있어가지고요. 작년에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 이제 수술하려 하니까 지금 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예. 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 조금 걱정되는. 하여튼 뭐 지난 1년 동안 예. 뭐 고생했잖아. 예. 계속 아플 때마다 주사도 맞고.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하는 수술은 알고 있지만 예. 이제 휜다리 교정하고 그다음에 반월상 연골판 예. 봉합하고 그다음에 까진 연골 재생시키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죠? 알겠습니다. 어. 예. 이게 운동은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보통 몇 달? 일반적인 걷기 네. 운동은 2달이면 할 수 있고요. 네. 보통 가벼운 조깅은 3개월 뒤. 다쳐가지고 골절되는 경우는 보통 2, 3개월이면 뼈가 붙어요. 네. 근데 이렇게 절골을 해가지고 뼈가 유압되는 거는 네.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산행할 때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할 때 조금 욱신욱신 할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통증 없이 하는 거는 한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후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환자분은 작년 8월에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내원을 하셨었어요. 그때 한 3개월 정도 무릎 통증 지속되고 특히 이제 무릎을 완전히 굽히기가 힘드신 상태였고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연골을 보호해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파열, 손상이 오면은 그렇게 기계적인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설명드리고 MRI 검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8월에 이제 시행한 MRI 검사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골에 벗겨진 소견이 있었는데 뒤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그 물렁뼈거든요. 이렇게 뿌리 부분에 파열이 있으면 무릎이 이제 우리가 체중을 실잖아요. 체중을 실었을 때 이 반월상 연골판이 빠집니다. 빠지면서 쿠션 역할을 못하게 되고 안정성을 못 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연골에 손상이 오거든요. 저거를 연골판을 봉합을 해주고 지금 다리가 이제 휜다리셨는데 휜다리 교정 정도만 해줘도 연골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 자기관절 보존 수술로서 수술을 권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환자분이 직장 문제로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난 9개월 정도를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을 때마다 주사 치료를 하러 병원을 내원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주사가 효과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재촬영한 MRI 상에서 안타깝게도 기존에는 괜찮았던 부분이 이제는 완전히 연골이 다 까져서 당시에는 2단계였던 연골 결손이 지금 4단계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골 재생술을 이제는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수술실로 가기 전 혈압을 재는 정숙 씨. 얼굴이 긴장감으로 가득한 것을 보니 이제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요. 힘들었던 시간 오늘로 끝내고 내일부터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환자분은 크게 3가지 수술을 하십니다. 첫 번째, 반월상 연골판의 뿌리 부분이 파열된 부분을 봉합해주는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내측 연골이 이제 많이 결손돼 있고 그 연골 결손된 부위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을 시행할 거고요. 우리 환자분이 많이 휜다리가 많이 심하세요. 그래서 휜다리 교정술까지 해서 크게 3가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의료진들의 손이 빨라지는 것을 보니 수술이 시작되었나 봅니다. 중장년층의 환자들은 O자형으로 휘는 경우가 많아 연골 재생술과 근위 경골 절골술을 함께하게 되면 자기관절 보존은 물론 인공관절 시기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정숙 씨도 이 3가지 수술을 함께 받게 됩니다. 연골 재생술은 태아의 탯줄 혈액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배양해 손상된 부위에 줄기세포를 발라 연골 재생을 돕는 치료법인데요. 관절 내시경을 통해 관절 내 손상된 부분을 정리하고 그 부위에 탯줄 혈액 줄기세포인 카티스템을 바르게 됩니다. 계획된 대로 수술은 잘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형외과 수술은 토니케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2시간 안에 수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3가지 수술이 계획대로 이렇게 무난하게 다 되면서 수술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에 끝났고요. 휜다리 교정도
그러니까 이전에 측정됐던 교정각대로 교정 잘 됐고요. 그리고 연골 재생술과 연골판 봉합도 튼튼하게 잘 됐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절골 부분의 유압과 그다음에 연골 재생술을 한 부분의 연골 재생 부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4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주간은 부분 체중 부하 정도로 해서 목발 보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4주 이후에 이제 각도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보조기 착용 하에 재활 과정을 거칠 거고요. 2달이 지나면 일단은 보조기 없이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또 건강을 좀 이제 되돌아보는 계기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일찍 병원에 왔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수술할 단계는 아닌데 제가 그 시기 놓친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후회가 되고요. 조금 아프니까 제가 어디 뭐 놀러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안 아프는 게 최고고요. 그렇죠. 뭐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운동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요. 창원에서 부산까지 병원에 다니는 조임수 씨는 일을 끝내고 바쁘게 병원에 들어서는데요. 처음에는 힘들고 서글프기도 했지만 지금은 기쁜 마음으로 길을 나선다고 합니다. 연골 손상과 골수 부종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관절염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절망적인 심정이었던 1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갑자기 다리가 아파갖고 앉았다 일었으면 되게 아프고 걸을 때도 많이 아파갖고 집에서 마트 가다가도 집에까지 못 오갖고 좀 쉬었다고 오고 이리 하다가 그래 병원에 갔더만은 물이 차더라고요. 그래갖고 물도 몇 번 받고 과연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저 인생의 다리가 막 일단 칼질을 해야 된다는 이리 싶으니까 너무너무 망설이다가 지인분들 보고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안 되면은 줄기 세포가 안 되면 다시 인공관절을 해야지 이리 싶은 마음으로 큰 결단을 먹고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수술하면 왼쪽은 그렇고 네. 오른쪽이 관절이 안 좋잖아요. 네. 그 오른쪽은 지금 좀 어때요 요새? 요새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예. 사실 그 오른쪽은 원래 인공관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왼쪽이 이게 밸런스 맞고 여기가 통증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 힘 좀 덜 실으면서 여기도 좀 잘 버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대로 잘 버티면 혹시라도 뭐 최대한 늦게 인공관절 하면 되니까 이거는 안 아프면 꼭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진짜 운 좋게 잘 버티고 있다 그죠. 왼쪽은 괜찮죠? 괜찮아요. 네.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자기 관절을 살리는 수술을 했잖아요.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이걸 오래오래 쓰려면 어머니가 점점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덜 나오기 때문에 그 연골 주사라는 걸 좀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도움은 돼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주사할 테니까 오늘 주사 제가 해드릴게요.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약액을 관절 내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인데요. 통증 등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분도 결국 이제 같은 수술을 하셨어요. 이제 오다리 심해서 휜다리 교정술과 그리고 연골 결손이 4단계여서 연골 재생술을 동시에 시행을 하였던 분이고요. 처음에 수술했을 때 이제 관절 내시경 소견입니다. 안쪽 관절의 대퇴골 부위 쪽에 하얀색 연골이 이렇게 정상 연골이라면 이렇게 연골이 완전히 이제 까져서 뼈 부분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연골 결손 4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골 재생술,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을 시행을 하였고요. 한 1년 반 정도가 지나가지고 같은 위치에 연골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연골이 잘 재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만족도가 좋으세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은 사실은 인공관절할 정도로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근데 좌측의 무릎이 이제 치유가 되고 통증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아픈 다리가 있으면 반대쪽 다리에 힘을 더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밸런스가 맞아지니까 지금은 아직 보행하는데 큰 문제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어쨌든 오른쪽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 시기가 굉장히 연장된 거죠. 왼쪽 무릎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래서 최근에는 뭐 황매산도 가셨다고 저한테 막 카톡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도 참 뿌듯한 환자분이십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연골이
닳거나 손상되는 질환으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을 굽혔다 펼 때 뼈가 맞다 부딪히면서 통증과 기능장애를 일으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있죠. 그게 비수술 치료가 있고 수술적 치료가 있고, 비수술적 치료의 목적은 연골 재생이 목적이 아니라 손상된 연골의 진행을 늦추거나 아니면 혹은 진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생활습관 교정이랑 약물치료 그리고 주사치료입니다. 생활습관 교정은 가장 중요한 게 체중 감량이에요. 체중 감량, 그리고 두 번째가 양반다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쪼그려 앉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특히나 우리가 계단을 내려갈 때 체중이 5배가 보통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내리막길이나 가파른 경사길, 계단 내려가는 거를 자제를 하시고, 두 번째가 약물치료인데요. 약물치료는 이제 소염제 염증 완화 치료죠. 염증이 계속 환경이 있으면은요, 연골은 계속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염증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수술적 치료는 크게는 이제 자기관절 보존 수술이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 더 이상 이제 연골 결손이 진행되고 자기관절을 보존하는 수술을 할 수 없을 때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습니다. 오늘 임수 씨는 도수 치료를 받습니다. 관절 수술 후에는 무릎 주변 근육, 인대 회복과 강화를 위한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도수 치료는 수술 후 통증이 있거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직접 자극해 틀어진 관절을 바로잡습니다. 지금 hen다리는 아주 좋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물 차는 것도 없고 많이 걸어도 아무 이상 없고 지금 씩씩하게 좀 활동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시술을 하고 난 뒤부터는 다리가 너무 좋아갖고 친구들이랑 황산에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여생 동안 좋은 데 있으면 구경도 가고 활동도 많이 하고 좀 즐겁게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수술을 받고 정기 검진을 받는 우순이 어머니는 수술한 왼쪽 무릎 검사 결과 관절염이 진행하지 않고 계속 자기 관절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예전에 이제 다리가 너무 심 아프고 그래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 보고 생계가 딸려서 장사할 때도 심하게 아팠는데 그냥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때려잡으면 이게 너무 아팠어요. 수술하기 전에 이제 이 병원을 계속 다녔거든요. 이 병원 선생님들 친절하고 치료 잘해주고, 좋은 거는 이제 다리가 10일째로 바로 됐잖아요. 앵고 다리가 아니고. 그것도 좋고, 아직까지는 이 수술에 한 후유증이 없는 게는 좋아요. 어머니, 이거 왼쪽 우리가 금속 뺀 거 우리가 2021년 11월에 했거든요. 그렇죠? 네, 11월. 근데 그 뒤로 안 왔어. 그렇지? 아무리 잘 쓰고 있어도 어머니 이거 오래오래 잘 쓰려면 그래도 연골 주사를 조금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소위 말하는 무릎에 기름을 좀 쳐주는 거지. 오른쪽 인공관절 수술한 거는 어때요? 그거는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래서 저번에 옛날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얘도 얘를 수술하면서 얘 축도 좋아졌거든. 그러면 이거 더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관리 잘 합시다. 그래서 얘도 오래 쓰고 얘도 오래 쓰고 알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따가 엑스레이 찍고 내가 연골수 해줄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처음부터 제가 진료를 보신 분은 아니었어요. 이제 다른 원장님이 진료를 이제 지속적으로 봐오셨던 분인데, 보시다시피 사진을 보면은 우측은 이제 인공관절 상태이십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이제 무릎이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고, 요때보다 한 2, 3년 전에 엑스레이상에서는요, 이렇게 다리가 많이 휘어있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관절염이 진행되신 케이스예요. 그러면 당시 우리 어머니 연세는 70세였습니다. 70세가 되면은 보통 연골 재생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분은 우리가 목적이 연골 재생이 아니라 더 이상 연골이 손상되지 않고 관절염이 더 진행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휜다리 교정술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근력이 좋으셨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연세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MRI상 십자인대라든지 무릎의 안정성을 주는 모든 구조물이 다 정상이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저렇게 잘 교정이 되고 하니까 오른쪽 무릎도 이전 사진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우측 인공관절도 더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관리 잘 하시면.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우순이 어머니. 수술 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오랫동안 잘 쓰기 위해 정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사진 찍었잖아요. 예. 이게 관절염이 여기가 좁아지면 3단계, 네. 붙으면 4단계야. 그래서 붙었을 때 어머니가 오른쪽 인공관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간격이 잘 유지돼요. 그럼 이건 2단계예요. 네. 이 정도 무릎 상태면 어머니 지금 굉장히 지금 유지 잘 되고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요럴 때 이제 연골의사를 조금 이렇게 관리하면 어머니 연세가 되면 연골이 좀 말라요. 네. 우리 몸에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덜 나오거든 어머니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입을 해주면 관리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알겠죠? 예. 네, 오늘 그러면 주사 해드릴게요. 예. 자, 따끔, 따끔.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수술을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내가 몸이 가볍고 내가 걸음을 올바로 걸 수 있고 그 힘든 통증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라고 권하고, 그럼 내가 더 다리가 덜 아플 때, 덜 늙었을 힘 있을 때 어디라도 여행 가서 걸어 다니고 싶고, 그래서 그 여행 가고 싶어요. 좀 더 건강했을 때 내 인생에 즐거움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기관절과 인공관절이 있을 때 자기관절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을 볼 때 환자분들의 사정들이 있죠. 직장을 그만두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을 잠깐 한두 달만 쉬어도 나는 이 직장을 아예 그만둬야 된다는 딱한 사정도 있고, 그래서 주치의는 항상 환자분의 모든 외부적인 조건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관절 보존 수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 정도의 재활기간 할 수 없는 분들은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란 걸 통해서 거의 정상관절과 동일하게 일도 하실 수 있고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부분 치환술은 보통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을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로 대부분은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한참 일을 하셔야 되는 그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일이 가능하신 거죠. 본인이 어떤 통증이 너무 심하고 해도 나는 수술을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그런 통증을 안고 지내시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을 믿고 같이 치료를 해서 건강한 혹은 통증이 덜한 관절로 본인의 어떤 일상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절염은 만성 질환 중 가장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관절 연골은 신체 노화뿐 아니라 비만, 과도한 관절 사용,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서도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적당한 운동과 관리로 관절 건강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